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익산으로 가본 제작진. 그곳에서 제작진은 인간문화재 164호 이인호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평범해 보이는 60대지만 12년 전 사건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1995년 6월 집으로 돌아오던 그는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쓰러지고 만다. 머리가 핑 돌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한국병원으로 막 달리는 중인데 이미 나는 죽어버렸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숨을 멈춘 상태. 혈압도 맥박도 뛰지 않는 그에게 의사는 사망 진단을 내렸다고 한다. 병원에서 뭐 돌아가신 분을 데리고 오냐고. 그래도 금방 차 속에서 이렇게 됐은 게 한번 응급치료를 해달라고. 전기 충전을 막 하는 거지. 네, 가슴에 막 쾅쾅 전기 충전을 3번을 했는데 3번 다 깨나지 않는 거예요. 사망했다고 그러고 그냥 덮어놓는 거예요. 당시 진료 기록에 그는 12시간 동안 심장이 멈춰 있었던 사망 상태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정작 숨을 멈췄던 그의 기억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어디를 한참 가는데 날이 깜깜해서 제대로 갈 수는 없고 좌우로는 꽃이 그렇게 많아. 근데 저쪽에서 말소리가 들리는데 빨리 오시오 막 이래 첫머리는 빨리 오라고. 가만히 있어 내가 손짓을 넘어서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금방 갈란다고. 그랬더니 저쪽에서 어느 소리가 새끼 그냥 저거 양발로 차돌려버려 하는 놈이 그래. 여태 기다리게 해놓고 또 뭐 기다리라고? 그 시간 뒤늦게 병원에 도착한 가족들. 이미 사망했었던 이인호 씨의 상태를 가족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한다.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그걸 이두코다고 놀랄 감성에 이두코다고 빨리 오라고 해서 따르고 둘이 가고 사위는 서울서 가고. 가족들이 충격받을 것을 걱정했던 지인들은 이미 죽은 그에게 마지막 한 번의 심폐소생술을 시도해 줄 것을 의사에게 제의한다. 우리 다시 한번 의사들은 그랬어. 저 돌아가신 분 시방 다시 한번 하자고. 아주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위급하다고만 했은 게 아직도 치료하고 있는 것처럼 좀 하자고. 그때서 이제 다시 뻥 튀겨보는 거예요, 한 번. 한 번 다시요? 예. 이미 사망 신고는 돼 있었는데. 이미 사망 진단을 벌써 내렸고. 같은 시간 사후 세계에서 누군가로부터 발길질을 당했던 이인호 씨. 놀랍게도 그 시간은 그에게 마지막 전기 충격을 가하고 있었던 시간과 동일했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이인호 씨는 다시 살아 돌아온 기적을 경험한다. 죽음을 한 번 경험한 후 이제는 건강한 제2의 삶을 살고 있는 이인호 씨. 그는 정말 죽었다 살아난 것일까? 제작진은 그의 이런 믿기 어려운 증언을 확인해 보기 위해 10년 전 그가 입원했던 병원을 찾아가 보았는데, 4번 써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심장 전기 충격 주는 거예요. 그거 4번 한 다음에 제대로 돌아왔다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중간 내용이 지금 12시간이라는 내용인데, 그 머리나 심장 쪽으로 피가 안 갔을 때 정상적으로 다시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은 몇 시간 이내예요. 그렇기 때문에 12시간 정도가 만약에 계속 피가 안 가고 심장이 멈춘 상태라고 하면은 머리 세포 같은 게 제대로 되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벌써 혈관 변화 때문에 다 죽은 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12시간 정도 되면은 벌써 사람 몸이 굳을 시간이거든요. 또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시다는 거죠? 그렇죠. 12시간이면 불가능하죠. 의학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사의 증언. 그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했다. 제작진은 수소문 끝에 10년 전 사고 당시 이인호 씨의 주치의를 찾을 수 있었는데, 그는 10년 전 그 일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5번 이상 그 심폐소생술을 하더라도 다시 먹고 해서 포기한 상황이었는데, 나중에 극적으로 이렇게 이분이 회복을 하신 것 같아요. 심장이 돌아온 것 같아요. 제 보기에도 지금 이렇게 12시간 만에 회복이 된 경우는 저도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사후 세계를 확신하고 있는 이인호 씨. 이렇게 사후 세계를 다녀온 사람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사후 세계를 가기 위해 터널과 같은 어두운 통로를 지나 그 끝에서 환한 빛을 본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먼저 죽은 사람의 영혼을 그곳에서 만나기도 한다는 것.
이것은 200여 명의 사후 체험자들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조사 결과와도 같다. 그리고 문화, 종교, 국가의 차이를 넘어 공통적인 현상을 겪는다고 한다. 세계적인 심리학자 칼 융과 유명 영화배우 샤론 스톤도 임사 체험을 했던 경험이 있음을 털어놓기도 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사후 세계의 존재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우리는 사후 세계를 궁금해하는 한 남자의 제보를 받았다. 멀쩡하게 살아있는 그가 사후 세계를 궁금해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제작진은 그를 만나기 위해 구미로 가보았는데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인 윤용식 씨. 그는 6개월 전 5살박이 아들을 저 세상으로 먼저 보냈다는 가슴 아픈 사연을 제작진에게 털어놓았다. 그 사고가 1월 28일 날 사고가 났어요. 아침 9시 13분에 났는데 아빠 출근할 때 같이 애는 두고 더 자겠다 싶어서 둘 다 이제 아무 그런 거 없이 같이 갔다 오자 이렇게 돼가지고 둘이 같이 나간 거예요. 얘는 없고 갔다가 나는 이제 차 끌고 왔죠. 왔는데 여기 주차장에 딱 세웠는데 아저씨가 경비 아저씨가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애가 떨어졌대요. 그러고 예? 그러면서 애가요? 그러면서 제가 막 쫓아갔어요. 아저씨 가는 길에 그 뒤쪽으로. 막 쫓아가니까 막 속으로 세상에 우리 세훈이는 아니겠지. 혼자 두고 갔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야. 그러고 막 가니까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모여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딱 갔는데 이불을 이렇게 덮어놨는데 우리 애인 거예요. 외출 당시 집에서 자고 있었다는 아이. 그러나 그들이 나가고 불과 2분 후 아이는 14층 높은 곳에서 떨어져 사망하고 말았다는 것. 얼굴 이쪽에 있고요. 예, 다리만 조금 풀어졌고 머리 요만큼 깨졌고. 그러나 그저 단순한 추락 사고로 보기에는 몇 가지 풀리지 않는 의혹이 있다고 했다. 그 난간대가 또 높거든요. 아이한테 이만큼이 와요. 그 지가 암만 용을 써도 지가 진짜 떨어진다고 마음 먹지 않는 이상은 이 난간대를 넘어서기 힘들거든요. 성인한테도 이만큼이 오는데 아이한테 이만큼이 오는데 경찰이나 소방서에서 왔을 때에도 이거는 아이가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나 외부인의 침입 흔적을 찾을 수 없었던 사건은 단순한 추락 사고로 판정되었다. 아이는 왜 베란다를 뛰어넘은 것일까? 아이의 키보다도 컸던 베란다. 그리고 평소 베란다 밖에 나가는 것을 극도로 무서워했던 아이. 아이는 왜 그날 베란다로 간 것일까? 여기까지밖에 안 와요. 올라가서 이게 떨어지려도 여기서만 보더라도 여기서 올라갔다 하더라도 여기까지인데 얘가 이걸 다리를 올려서 여기를 이렇게 걸치기가 좀 힘들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 문 밖에를 안 나왔어요. 애가 원래 안 나왔어요. 사고 전날 아이가 본 것은 무엇일까? 사고가 일어나기 전날 평소와는 다르게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는 아이. 아이는 죽음을 이미 예감하고 있었던 것일까? 근데 그 사고 전날 얘가 자는데 자라고 제가 들어가라고 안방에 이제 자라고 그랬는데 엄마 귀신 소리 나면서 갑자기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고 제가 귀신은 무슨 귀신 없어. 귀신 같은 거 없어. 엄마하고 같이 자자고 제가 들어갔어요. 아이가 세상을 떠난 지 6개월. 그러나 아직까지도 아이의 흔적을 쉽게 지워버리지 못하고 있는 윤용식 씨. 그는 먼저 간 아들의 안부를 무척이나 궁금해하고 있었다. 한 번씩은 여기에 온다고는 믿어요. 한 번씩 온다고. 아직까지 영혼이라면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만약에 사후 세계 아직까지 있고 그 전에 부모에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있느냐, 환생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있는가. 아이의 영혼이 사후 세계에 가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그. 그리고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의혹들. 그는 아이의 영혼과 대화를 원하고 있었다. 제작진은 제보자의 바람대로 아이의 영혼을 불러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한 무속인을 만나보기로 했다. 아이가 사실 지금 좀 두려워하고 있어요. 영혼 자체 아이가 많이 두려워하고 있고 영혼이 여기 이승세계에 있을 때 여기를 잃어버리는 거죠. 잊어버릴 수 있는 곳이에요. 정을 끊고 갈 수 있는 곳인데 거기를 가지 않고 있어요. 좀 더 자세한 사연을 들어보기 위해 제작진은 아이의 영과 접신을 시도해보기로 했다. 아이는 아빠의 바람처럼 사후 세계에 있는 것일까?
과자 좋아해? 응. 슈퍼에서 한명을 사다 줘. 약간 매운맛 같은 그거. 빨간색. 우연이었을까 놀랍게도 아이가 좋아하는 과자를 알아내는 무속인. 아이의 영혼은 과연 아빠를 찾아올 것인가? 접신을 준비하는 무속인과 아이 아빠의 얼굴에서 긴장감이 맴돌았다. 아이의 영혼이 들어온 것일까? 아이의 목소리와 몸짓으로 얘기하는 무속인. 윤용식 씨는 무속인에게 아이의 영혼이 들어왔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아빠가 뭘 태워줄까? 평소 아이가 즐겨하던 놀이를 그대로 재현하는 무속인. 아이에게는 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 근데 애기가 어떻게 그렇게 해서 그 높은 데서 어떻게 뛰어내렸어? 빨려냈다 누가 잡아당겼다. 누가 잡아당겼어? 몰라 무서워. 무섭지. 지금도 저 막에 보면 무섭고 춥고 그래. 애기가 아빠한테 자꾸 앵겨 있으면 아빠 너무 힘들거든. 그래요? 아이 영혼과의 짧은 만남, 그리고 기약 없는 이별에 슬퍼하는 아빠. 아이의 영혼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 나 할머니가 오대요. 할머니가 오래지. 얼른 가야 돼. 할머니가 빚을 아빠 이렇게 하면 힘들대요. 힘들지. 할머니가 등불 들고 있잖아. 빨리 오라고. 내가 얼른 할머니 따라가야지 돼. 아빠. 저 할머니 있어요.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내가 좋은 곳으로 가가지고 다시 우리 아빠 요 마음에 해갖고 안 아프게 해서 내가 다시 아빠 품어도 올게요. 진짜요? 약속. 아이의 영혼을 다시 사후 세계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무속인의 말에 아쉬운 작별 인사를 하는 윤용식 씨. 이제 그는 아이의 죽음을 조금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세훈이가 저랑 유일하게 장난친 건 말 타는 거하고 간지럼 피는 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애가 기관지가 안 좋았어. 그래서 말하다가도 이 콜록콜록거리는 게 좀 오래 그랬다고. 그런 게 다 똑같으니까. 평생 가슴의 한으로 남을 아이의 죽음. 그는 사후 세계의 존재를 믿고 싶어 했다. 모든 게 다 못해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애가 하라는 거는 다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래야만이 제가 또 깨끗하게 이놈이 좋은 데를 갔겠지. 지가 원하는 옷을 입었으니까. 그래서 더 빨리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어서 사후 세계를 다녀온 사람들, 그리고 사후 세계를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렇다면 사후 세계는 과연 죽음을 겪은 자만이 볼 수 있는 세계일까? 제작진은 대전의 한 최면 연구원에서 최면 치료를 받고 있는 한 남자를 만날 수 있었다. 그는 최면 치료를 통해 12년 전 사후 체험 당시의 기억을 되살리고 있었다. 두 사람이 서 있어. 나 때문이었다고. 그래서 같이 간다. 넌 또 다른 영혼. 사후 체험 당시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남자. 죽지도 않았던 그는 대체 어떻게 사후 세계를 다녀온 것일까? 예, 어서 오세요. 예. 1997년 2월 이영규 씨는 임파선 암 말기로 의사로부터 가망이 없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된다. 임파선 암 말기가 임파선은 수술도 하기 어렵거든요. 25kg 정도 빠져가지고 한 40일 동안 왜냐하면 장까지 그 암덩어리가 이렇게 장이 막혀가지고 음식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병이 악화되어 심각한 혼수 상태에 빠졌던 어느 날 그는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된다. 잠을 자려고 옆으로 창 쪽을 보고 옆으로 누웠어요. 누워서 이제 눈을 감으니까 두 사람이 창가에 서 있어요.
잠을 청하려고 누워있던 그의 앞에 나타난 것은 저승사자로 추정되는 정체불명의 두 남자. 손님인 줄 알았어. 누구냐고, 누군데 여기 계시냐고. 그랬더니 나 때문에 왔대요. 그래서 왜 나 때문에 왔느냐? 나하고 같이 가야 된대.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그들을 따라 나선 이영기 씨. 누가 부축을 하더라고요. 내가 걸기도 힘들었으니까. 거기를 도착하니까 불구덩이가 너무 어마어마한 큰 불구덩이가 있는 거예요. 딱 도착하니까 그 이름표들이 막 셀 수 없을 정도로 이름표들이 쫙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름표가 이게 하나씩 불구덩이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 그걸로 이제 끝나는 것 같아요. 끔찍한 지옥불을 마주보고 서 있었던 그는 그 순간 그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을 예감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름표를 막 넣으려고 하는 찰나에 목소리가 어마어마한 그 우렁찬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냥 멈춰라 그러더라고. 내가 네 병은 깨끗하게 치유해서 보낼 테니까 이제 내려가라. 그 순간 그는 깊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날을 기점으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 CT를 찍어보자. 암세포가 지금 제가 덩어리가 골반 가운데 덩어리가 크게 있었어요. 배에도 있었고 목에도 접혔고 그랬는데 내가 아무래도 낯선 느낌이 들으니까 사진을 확인해 본 결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암세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사후 세계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의사들은 사후 체험이 뇌 자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사후 세계를 경험했다고 주장하는 이영기 씨. 크게 알았던 12년 전 그의 뇌에는 어떤 충격이나 자극이 갔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제작진은 살해자의 뇌파를 측정해 뇌의 정상 여부를 알아보기로 했다. 일시적으로 우리가 흔히 이제 흔히 말해서 환시라고 하죠. 측두엽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가 후두엽 쪽이 자극이 되었다거나 아니면은 저산소증이든 저허혈증이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그쪽 뇌가 자극이 되거나 기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날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봤었을 적에 각성 상태하고 수면 상태가 잘 분배가 되어 있고 특별하게 경련파라고 해서 극파라고 해서 간질 환자라든가 경련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파형이라든가 이상한 서파라든가 이제 그런 소견은 안 보이고 있죠. 그러면 정상적인 뇌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뇌파 검사 결과 지극히 정상이라는 의사의 진단. 뇌의 이상 현상으로 환상을 봤던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그는 정말 사후 세계로의 여행을 다녀온 것일까? 죽음 후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다. 알 수 없는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기보다 남아있는 삶을 아름답게 꾸려나가는 것. 이것이 누구나 한 번쯤은 체험하게 될 죽음을 가장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길이 아닐까.